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야에 방송하는 경우는 긴급 뉴스든지 아니면 제가 화를 참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엔 또 후자입니다. 제발 긴급 뉴스를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북한 노동당 정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가지고 김정은이가 제거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뉴스를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어제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모범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게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느냐? 문 대통령 지난해 11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017 행사에 보낸 영상 촉전을 통해서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언을 연관시켜 가지고 언론이 뭐라고 지금 보도를 하느냐?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파병과 민간인 학살 문제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또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해석까지. 이 베트남 주석 이름이 꽝 주석이군요. 꽝 주석은 비공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과거의 사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 베트남 전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양국 간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며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건 완전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과거사를 그렇게 사과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기 바란다고 훈시하는 꼴입니다. 이거. 과공 비례와 적반 하장이 겹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공 비례고 이 베트남 주석은 적반 하장입니다. 월남전 참전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월남 정부에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사과할 일이 왜 없느냐를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월남전은 왜 일어났느냐? 월맹, 지금 월남이 당시에는 월맹입니다. 하노이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뭐냐면 17도선으로 휴전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고 월남이 정규군을 17도선 남쪽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정규군을 한 15만 명을 보냈습니다. 15만 명을. 그래서 17도선 이남에서 생긴 베트콩을 그 부하로 삼아 가지고 마치 베트콩인 것처럼, 월남 정규군이 아니라 베트콩인 것처럼 자발적인 민족주의적 세력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TU 정부를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 자유진영에서 이것은 명백한 침략행위다, 전쟁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군까지 호주 파병을 했습니다. 파병을 해가지고 미국과 함께 공산군과 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월남전은 침략전쟁입니다. 6.25와 같은 침략전쟁입니다. 6.25는 38선을 넘어서 공격했고 이 공산군은 17도선을 넘어서 공격해 와가지고 위장을 해서 베트콩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렇게 공산 게릴라 전쟁을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한 것입니다. 파병을. 이게 사과할 일입니까? 이게 사과할 일입니까? 파병돼 가지고 연 30만 명이 파병됐습니다. 한때는 한 5만 명이 한국군이 주월 한국군으로서 주둔을 했습니다. 이게 군단 규모죠. 유명한 최명신 장군이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5,000명 전사했습니다. 10,000명이 다쳤습니다. 5,000명 전사는 공산군의 전쟁 범죄 행위로서 인한 전사자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월남으로부터 사과받아야 됩니다. 왜 그때 17도선 남쪽으로 침략을 했느냐? 국제법 위반이 아니냐? 학살당한 것은 한국군 5,000명이에요. 한국군 5,000명이 공산군에 학살당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입니다. 17년 전 8월 23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방한중이던 월남의 대통령에게 불행한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하여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것도 월남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 사과에 이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사과를 합니다. 사과는 한 번 하면 됐지. 사과할 필요도 없는 사과예요.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박정희 정부는 왜 월남 파병을 했느냐? 자유를 지킨다는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미군이 6.25 때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연 인원 180만 명, 전사자 5만 5천 명, 부상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미군을 도와서 월남전에 참전해야죠. 이런 도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때 한국에 이계사단이 있었는데 병력이 부족한 미군은 한국에서 일개사단을 빼려고 했습니다. 그럼 위험해지니까 그럴 바에야 한국군을 보낸다. 선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월남전에 이계사단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국가 이익을, 그러니까 대의명분으로서 자유진영 전체의 자유를 지키고 그 다음에 국가 이익을 지킨다. 이 명분이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파병돼 가지고 미군과 손잡고 싸우는 과정에서 한국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참 영악하다 할 정도로 월남 파병에 대한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존슨 대통령이 이계사단을 보내준 한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주었습니다. 키스트 과학기술연구소도 지어주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근대화 산업화를 뒷받침한 기술연구소로서 가장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국군의 현대화라든지 무엇보다도 월남에 파병된 국군 장병들에게 달러로 봉급을 지불하고 이게 국내로 들어와서 우리가 필요한 외화 자금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체가 또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기업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통계가 있습니다. 1966년에서 71년간 월남에서 한국 회사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5억 3,700만 달러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자원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한 액수는 9억 2,700만 달러나 됩니다. 9억 2,700만 달러 됩니다. 월남전이 절정에 달했던 1968년의 경우 무역 외수입으로 분류되는 공사, 용역 등 월남으로부터 각종 외화 가득 액수는 그때 상품 수출액의 36%나 되었습니다. 60년대 경제 성장은 월남전에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 이 피 묻은 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이 뭘 사과를 해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세계 전체를 위한, 특히 미국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 국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 그러면서 돈도 벌고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월남전에 한국 회사가 많이 진출해 가지고 비로소 국제 건설 시장에서 뛸 수 있는 일종의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큰 공사를 맡았습니다. 또 군수 산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항공산업, 대한항공이 지금 이처럼 큰 것은 월남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건설회사들이 70년대 되면 그 노하우를 더 발전시켜서 중동으로 진출합니다. 중동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월남에 진출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는 중동 건설 붐이 불었죠. 30만 명이 중동에 진출을 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돈을 지불하고도 남았습니다. 이게 월남전 파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사과를 합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따져볼 일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첫째, 그러면은 사과를 했다면은 공산화된 것이 잘 된 겁니까? 공산주의자가 승리한 것이 잘 된 겁니까? 지금 월남이 공산화되었지만은 그 뒤에 월남 공산정권이 하는 일은 지금 시장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미국이나 한국이 지키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옳았다는 이야기죠.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진 것은 TU 정부와 당시 미국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이지 한국군이 잘못해서 진 게 아닙니다. 사과할 일이 없죠. 그럼 왜 사과합니까? 공산주의로 통일되는 것을 국군이 가서 막으려고 했다. 이 부분을 사과하는 겁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은 뭡니까? 공산주의 통일을 그럼 도와주었어야 됩니까? 한국군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고 우리의 월남 파병은 우리 국군 역사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됩니다. 이 정도면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최초 해외 파병입니다. 그리고 국가 이익을 충분히 만족시켰어요. 자랑스럽게 기록되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가서 부끄러운 역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김대중 씨가 사과했는데 또 사과를 하고 월남이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또 사과를 하고 그러면 우리 국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갑자기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부끄러운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임기가 5년입니다. 그러나 국군은 임기가 없어요. 국군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영원합니다. 국군의 명예는 어디서 나오느냐? 과거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싸운 전쟁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병사들한테도 계속 들려주면서 6.25 때 이렇게 싸웠다. 월남전에서 이렇게 싸웠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병사들의 사기를 붙여두는 것이요. 그리함으로써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기, 용감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함으로써 국군의 사기를 꺾어버렸습니다. 국군의 역사를 왜곡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단체 많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 단체가 몇 개 되죠. 고엽제 전후에도 있고 월남전 전후에도 있고 전몰자 단체도 있고 그리고 제향군인회도 있고 성우회도 있습니다.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군의 명예를 지키기는커녕 국군의 명예를 해치는 쪽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이럴 때 발언하도록 만들어진 이 안보단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에게 강력 항의해야 합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